유입은 많은데 이탈이 많이 일어났던 그 업체에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서 이제 제작을 해드렸고, 생각보다 상세 페이지 하나만 바꿨는데도 판매율이 높아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희 마케터라고 합니다. 오늘은 광고는 잘 돼서 유입은 많은데 전환이 안 돼서 고민이신 광고주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홈페이지 유입은 많은데 전환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품의 경쟁력. 상품이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조금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높거나 하면은 전환이 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과정이 복잡한 경우입니다. 구매 과정에서 쉽게 구매가 안 이루어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입력할 게 많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너무 복잡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잘 안 돼 있을 경우입니다.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의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세 페이지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으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매력도를 느끼지 못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상품이나 아니면 가격, 구매 과정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거 말고 이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하면은 구매가 잘 일어나게 제작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옷가게를 길 가다가 들렸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매장이 좀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은 옷이 너무 질이 낮아 보인다거나 하면은 금방 가게를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원리로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고객을 이탈하지 않게 잘 붙잡고 구매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심 지우기입니다. 의심 지우기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이 질이 낮지는 않을까? 그리고 고장이 빨리 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과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이런 의심과 불안들을 지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리뷰수나 판매량 등으로 우리 제품이 인기 있고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후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한 그 후기들을 활용해서 좀 신뢰감을 형성하거나, 판매자의 스토리를 상세 페이지에 녹여서 어떤 의도와 기획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상품을 개발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의심과 불안은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의심 부분을 해결했을 때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어필 포인트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의심을 지우고 확신을 줄 차례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생활하는데 불편감을 느끼게 하여 구매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화장실 밖에 매트를 광고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화장실 문 앞에 매트가 물이 잘 흡수되는지 안 흡수되는지 이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교나 인식을 내가 물이 잘 흡수가 안 돼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올 때마다 불편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게 불편했으니까 이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어필하기 위해선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제품의 효과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직관적인 사진이나 GIF, 그리고 꿀팁 활용법 등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녹여서 연출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 나우 장치입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곧바로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선착순 500명 기념품 증정, 아니면 할인, 그리고 실시간 쿠폰제, 상품을 받아봤을 때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상세 페이지 안에 잘 녹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상세 페이지 구성할 때 어떤 순서대로 좀 기획을 하는 게 좋을지 그걸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메인 타이틀이에요. 쇼핑몰의 간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걸 통해서 이목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인 타이틀은 굉장히 고민해서 주목할 수 있는 타이틀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관심도를 조금 더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면 이렇게 할인을 해준대, 이걸 사면 이걸 준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제품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판매자의 물품 요약입니다.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의 대략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이제 드러내면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 제품 스펙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상품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상품 어필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상품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는 꼭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상품 설명과 정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상품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를 기재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려운 용어들을 써서 정보를 나열하기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객의 언어로 좀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능들을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10분 안에 간편하게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얼룩 제거제 이런 식으로 기능을 고객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싶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배송 정보 유의사항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고객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부가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순서는 꼭 이대로 지키실 필요는 없고 제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바꾸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상품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번째에 썼지만 여기 네 번째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좀 나열을 하면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좀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벤트를 먼저 노출시켜서 이거 사면은 뭐 이런 걸 준다고 하면서 좀 주목을 먼저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어떤 정해진 기본적인 이런 틀은 있지만 그 필수적으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잘 녹여주신다면은 순서는 너무 구애를 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세 페이지 하실 때 디자인의 완성도도 제품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하셔서 제작을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상세 페이지 제작을 여러 번 맡아서 해봤는데요. 최근에도 식품이랑 뷰티 업종에서 좀 상세 페이지 부분이 아쉬워서 유입은 많은데 이탈이 많이 일어났던 그 업체에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서 이제 제작을 해드렸고, 생각보다 상세 페이지 하나만 바꿨는데도 광고 세팅은 그대로인데 판매율이 상세 페이지 바꾸자마자 2배 정도 높아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 부분은 광고를 집행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구축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상세 페이지 기획이나 피드백,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저 김윤희 마케터에게 연락 주시고, 그 외에 광고 상담 받고 싶은 광고주분들도 이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